시사의 최은정입니다.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전국적으로 이어진 폭염 속에 또 미국과 유럽에서 들려올 경기 부양책에 귀 기울이시면서 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지요. 아쉽게도 기대했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무대책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22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태고 또 장기 대출 프로그램 역시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어서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증시 대응은 종목 대응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궁금증 모두 말끔히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죠. 013-3366-0110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센투자플러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썩어도 준치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민감주인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수주 부진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마저 겹치면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현 주가는 올해 예상 BPS 기준 PBR 1배 이하로 역사적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 업황이 부진할 때마다 견조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비조선 사업부의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건설사들은 발전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 심화에 따른 플랜트 부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전기전자 사업부 역시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첫 번째 티어, 그러니까 퍼스트 티어 회사들의 캐파 증설 영향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자회사 오일뱅크의 대규모 적자로 2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되지만 이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제한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선 부문 신규 수주 역시 7월 초 대형 컨테이너 선과 그리고 해양 생산 설비를 수주하면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30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증권에서의 호텔신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낭보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전에 호텔신라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면세점에서 패션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호텔신라에게 창사 이래 해외 공항 면세점에 진출한 첫 번째 사례로 아주 고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3년 동안이고 창의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단독 매장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장의 위치는 동공항 내에 가장 붐비는 제3터미널 중심구역에 있고 계약 면적은 123제곱미터, 매장의 개수는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대 매출은 최소한 연간 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2014년 예상 매출 대비 약 0.2% 수준입니다. 이에 앞서 창의공항에 진출한 롯데 면세점의 경우 제1터미널의 300제곱미터 면적으로 5년 동안 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연간 기대 매출을 환산하면 4천만 원인데 이를 123제곱미터에 적용하면 신라 면세점이 창의공항에서 거둘 예상 매출액은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환산됩니다. 비록 재무적으로 기대 매출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호텔 신라의 이번 창의공항 진출은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로 판단됩니다. 우선 호텔 신라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계속될 해외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 한정돼 있던 호텔 신라의 면세점 사업 부분은 이번 창의공항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지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세계 내부일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58,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DB 대우증권의 한진해운입니다. 턴어라운드 시즌 1이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012년 2분기 실적 운임 상승이 이제 반영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2, 4분기 영업이익은 738억 원으로 1, 4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에서 급격하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의 영업이익은 694억 원으로 대우증권에서의 예상대로 턴어라운드를 하였습니다.
벌크분의 현물 시장의 극심한 부진으로 영업이익 25억 원에 그치면서 대우증권의 추정치를 하회했지만 컨센서스와는 대체로 유사한 모습입니다. 순이익은 추정치와 유사했습니다. 외화 환산 순이익 385억 원이 반영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사분기 평균 1138달러에서 2사분기 1366달러로 운임이 상승한 것이 실적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벙커유 매입 단가가 톤당 691달러로 상승하면서 연료비가 1사분기 대비 503억 원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이익 개선임에 더 의미 있는 턴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미주 물동량은 16.2% 증가한 가운데 유럽 아웃바운드 6.2% 감소로 최근 유럽의 부진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공급량은 12.4% 축소하며 소성률은 9.5%를 기록하였고 선제적인 공급 조절의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 고인임 유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성수기에 접어들며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최근 추가적으로 수급이 악화되지 않으며 운임이 유지되고 있어 3, 4분기 실적은 추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주 노선 물동량의 질 개선도 긍정적인데 과거 제1위 품목이었던 가구의 물동량의 급격한 회복에 주목합니다. 이는 미주 주택 경기의 안정화와 맞물린 것으로 보이며 주택 경기가 회복 지속될 경우 물동량의 안전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현대중공업, 또 호텔신라, 한진해운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먼저 오늘도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디지털 시스템이요. 디지텍 시스템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70% 1,750원. 1,750원에 비중이요? 70%. 70%요? 예,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적자가 안 나고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자꾸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갖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할 타이밍은 놓치신 거고요. 예, 예, 비중이 많아서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예, 예, 기다릴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저희가 적절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되겠네요. 예, 예, 디지텍 시스템은 정수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들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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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디지텍 시스템도 회사가 좋거든요. 예. 투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 이렇게 많이 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참 이상하게 회사도 이익이 많이 나고 좋은데도 그런 회사들이 주식이 무조건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치 투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수급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수급의 형태로 봤을 때 11,700원 되는 자리죠. 예. 11,700원 자리에서는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게 불량한 회사도 아니고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내려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참으로 이런 거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보면은 이제 대량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급이 좀 깨지면서 이게 내려와 있고요.
거래가 별로 없었죠. 최근에 들어서 시장에서 좀 특이한 종목이라 보고 그렇게 크게 거래가 있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게 많이 이제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일본의 제품에 대한 공급도 있어 그래서 호재성이 좀 재료가 있었죠. 지금 자리는 그래도 저점 매수를 노릴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한 8,300원, 8,500원 이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한 번에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거래량을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횡보 내지는 약간의 추가 하락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8,500원 이하에서는 지지 세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는데요. 위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한 11,000원 정도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는 매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은 다시 갈 자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물타기 전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중이 많으시지만 여유가 좀 있으시면 지금 자리 물타기 가능하다는 의견이셨고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텍 시스템 봤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이제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한진해운 들어왔는데요. 0116님께서 한진해운을 14,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또 오늘 장에서 많이 내렸는데 뉴스 내용 있으면 분석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적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지금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고 한번 꼬집어보면 일단 업황이 지금 운수창고 업황이 상당히 안 좋다. 그 업황이 안 좋은 게 주가에 어느 정도 피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도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약간은 지금 애매한데 왜 그렇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일단은 기관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대신 팔고 있죠. 그만큼 동시 순매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대신 오늘 수급들 또 들어온 걸 보면 개인이 또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확보가 돼야 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각수렴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요. 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자체도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평선 자체가 모일 때 그때 매집 물량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향방이 엇갈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안 좋을 거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2분기가 생각보다 좀 좋게 실적 자체는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대신 증권사 애널 리포트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운임 상승 불확실성이라는 뉴스가 보이는 반면에 약세라는 뉴스가 보이는 반면에요. 또 턴어라운드 성공이라는 또 좋은 뉴스 나오죠. 이거 주식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과 똑같이 지금 갈팡질팡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손절선만 확실하게 정해 드릴게요. 대신 손절선을 안 넘는다면 그때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손절선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하시는 방법이 좀 필요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11,800원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은데 11,700원에서 11,800원 사이에 어느 정도 손절선을 지켜놓으시고요. 대신 손절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 자, 이번에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남기신 분 영흥철강 종목 봐드릴 텐데요. 1,830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둘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낮은 가격에 잘 사신 건지요? 예. 예.
낮은 가격에서는 잘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손절가는 별로 의미 없고요. 지금은 아주 낮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여기는 오를 확률이 높지 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적다 이렇게 해서 사요. 손절을 굳이 찾는다라면 한 1680원 정도가 손절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유독 요것만 안 간다는 건 좀 우습고요. 손절은 별로 없고 낮은 가격은 잘 사셨어요. 예. 그럼 목표 가격이 많이 여기 간다라면은 갑자기 어느 날 상승을 해가지고 간다라면은 예, 갈 자리는 한 2160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2150원 정도요. 예. 그런데 이제 영흥철강은 제가 견해를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잘 사셨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바닥에 있는 거를 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 이제 조금 제가 팁을 드린다라면은 저는 영흥철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세우 글로벌이나 우수 AMS라든지 이런 걸 해요. 그럼 우수 AMS는 여기 보면은 같은 신공항 관련 테마주인데 엊그저께 상한가를 쳤죠.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장기선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요. 그 상한가 치고 오늘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세우글로벌이라고 치면요. 세우글로벌도 여기 보면은 장기선이 깔려 있고 오늘도 2, 3%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좋은 것이 간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영흥철강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낮은 자리죠. 예.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잘 안 가요. 예.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재료도 있지만은 재료라는 건 신공이라는 재료잖아요. 재료도 있지만은 수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급이 들어와서 이끌어주는 세력이 있어야만 간다 이렇게 보는데 영흥철강은 거기서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전화를 한 통 받아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세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익률이 좀 좋으세요? 아이고, 수익률 좋기는요. 자꾸 떨어지고 그냥. 어우, 지금 걱정 손해가 이만저만 많으세요. 아니구만. 예,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저 현대유야. 현대위아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6만 1,000원에 47%. 16만 1,000원에 47%요. 네. 거의 뭐 50% 가까운 비중을 들고 계시는군요. 네. 예, 오늘 종가가 500원 모자란 16만 원이에요. 네, 종가를 15만 9,000원 500원 같은만. 예, 맞아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이 그렇게 뭐 많이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가 예. 잘 올라가더만 왜 이렇게 떨어져? 내가 지금 제일 낮은 가격에 예. 매도한 줄 알았더니 자꾸 떨어지네 이게. 예,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8월 1일 날이요. 8월 1일이요? 네. 예, 얼마 안 아니 되셨군요. 8월 1일 날이 아니구나. 7월 17일 날. 한 보름 정도 들고 계셨네요. 예. 예. 좀 수익 보고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계속 들고 계시던 거군요. 아니 내가 다른 종목에서 빠져가지고 예. 거기 지금 본전을 채우려고 계속 들고 있었더니 예. 계속 떨어지네 이게. 시청자님 현대위안은 좀 단기로 봐드릴까요? 아니면 길게 봐드릴까요? 아니 잘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 빨리 빠진다고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 묻으려고. 안 좋은데 이렇게 오래 갖고 있어 내가. 시청자님 성향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잘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아 잘 올라가면 잘 기다려야지 이게. 예. 빠지면 또 불안하시고요. 예. 저희가 적절한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상무 그래요?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예. 예,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잘 봐주세요. 네. 예. 예. 목소리가 칼칼하시네요. 예.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같이 뭐 운수장비 부품 업체죠.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품 업체인데, 현대위아는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났습니다. 그 안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현대위아가 생산하는 이제 엔진이나 부품 쪽이
대부분 다 중소형차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나 뭐 중형차보다는 소형차, 그래서 모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불황을 조금 덜 타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실적에도 연관이 되어서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빠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실적이 호실적이 나더라도 업황 자체가 불안하니까 계속적으로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그나마 그래도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좋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그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느 정도는 저점 자체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유를 좀 하시자. 그래서 대응을 하시려면 차라리 일봉보다는 주봉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게, 만약에 근데 사는 시점이 좀 잘못됐는데요. 일단은 그때 7월 17일 날이라고 하면 이평선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역배열 상황이죠. 역배열 종목을 잘못 건드리면 이제 큰 추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음부터는 2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조금 사시면 좋겠고, 현대위아는 좀 더 보유를 하고 홀딩을 하시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고점이 17만 8천 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현대위아 목표가 17만 8천 원, 손절가 15만 4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잘 메모해 두세요. 예,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시청자 한 분 만나 뵙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봐드릴게요. 1597님께서 대한항공을 65,300원에 사셔서 아직까지 들고 계십니다. 추가로 매수를 한 가격이 65,3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30%신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언제쯤 매수가 올라올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정수천 전문가님. 예. 예. 뭐 시원한 답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올림픽 특수 효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객 수요도 있고, 유가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좀 갈 수는 있는데, 원체 투자자분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크게 검토해 보니까 갈 만한 적이 없고요. 44,000원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근데 투자자분이 사신 가격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는 44,000원, 밑으로는 잘 안 빠지고, 회사의 내용은 그래도 이익은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은 44,000원 맞는데요. 위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51,000원, 이때는 5만 원 이상은 지금은 가기가 당분간은 가기 좀 어려워요. 거기가 이제 저항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지수가 상당히 좋아진다든가 하면은 뭐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혹시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 좀 5만 1,000원을 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여행객 수요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국제 화물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증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핸드폰 같은 거를 뭐 갤럭시 S 같은 거는 뭐 그렇게 1,000만 대 이상도 팔고 하는데, 대부분의 생산을, 예를 들어서 항공화물 같은 거는 이제 수출을 하려면은 바로 이제 항공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납기를 줄이는 방향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화물 운송 같은 거는 별로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여객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다. 우위로는 저항이 51,000원, 밑으로는 44,000원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큰 박스권 가격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가격대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대한항공 봤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증권주네요. 대우증권 보겠습니다. 대우증권 15,0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373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요.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일단은 좀 힘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경제TV를 조금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기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누누이 모든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만큼 증권주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기관의 수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일단은 저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20일선을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나왔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게 같은 증권주 안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대우증권이 1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11,4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대신 11,400원에서는 비중 축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그때는 본전이죠. 그래서 15,000원, 14,8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는 꼭 정리를 하시고 그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여기서 그러면 더 빠지면 그때는 파셔야 됩니다.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가격대가 9,95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를 꼭 명심하시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950원이고요. 대신 올라가서 만약에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그때는 11,400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증권 봤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 먼저 보고 전화 연결 다시 해보죠. 이번에 볼 종목 JW 중해신약입니다. JW 중해신약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요. 7,020원이시고 30% 들고 계신데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850 하나님의 종목 지금 진단해드릴게요. 예. JW 중에 시장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많이 빠졌네요. 빠졌기 때문에 손실 나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데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손실은 나셨지만은 저는 바이오는 어쨌든 움직이는 시기가 거의 9월달 되면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제약주라든지 바이오는 9월이기 때문에 지금 8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는 문의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급등주나 코스닥 주식은 정치 테마주가 많이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국정보공학, 안철수 관련 뭐 테마라든지 정치에 관련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는데 9월달 되면은 바이오가 가거든요. 찬바람 살랑살랑 불면은 요 가기 시작하니까 요거 이제 손실 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수익이 잘 납니다. JW 중해신약이 이제 영업은 작년보다 좀 한 40% 감소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돼 있는데 이게 중해신약과 바이오는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가치 투자라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신약 개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의 매출이 기여도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거가 된다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이제 13,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한 6,000원대 같으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반대로 수익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문의 참 잘하셨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JW 중해신약 지금 자리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네요. 예, 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9110님께서 STX 엔진 문의하셨고요. 1,200원에 50% 사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신데요. 향후 전망이 어떨지 또 중기 관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일단은 보시면 지금 종목군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딱 두 가지죠. 신고가를 내거나 아니면 낙폭과대가 크거나 그 두 가지인데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가 큰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가 컸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로 이제 기관이 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1차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지금 변곡점 자체가 11,000원의 정도가 변곡점인데요. 변곡점에서는 위로 상방으로 향할지 하방으로 향할지는 모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는 정해지고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재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 정도에서 먼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추가적인 재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빨리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 어느 목소리 잘 안 종목은? 들리시나요? 불러요. 예, 어떤 종목 보세요? 어떤 경우요? 예.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예, 두산중공업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그게 7만 한 2천 원에 샀을 거예요. 72,000원에 예,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20% 돼요. 20% 정도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 들고 계신 지 그래도 몇 개월 이상 되셨네요. 네, 네.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매수가까지 곧 올라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네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짧을수록 좋죠. 예, 빠를수록 좋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현금화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예. 예, 기다리면 올 수 있을지 봐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 예. 예. 두산중공업은 이제 근데 좀 높게 사셨어요. 사실은. 예, 사실 높게 사셔가지고 많이 빠졌죠. 5만 원까지도 저점을 찍었는데, 예, 가격을 좀 높게 사셔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지금 두산중공업은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중국의 지금 주시장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중국의 이제 정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일단은 중국을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지급 준비율 인상뿐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이미 또 했죠. 예, 그래서 조만간에 또 금리 인하 내지는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거라 보는데요. 예, 두산중공업도 이런 이제 그런 거에 관련 수혜주가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기계류 봤을 때 두산중공업은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기계류의 성장에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업종군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58,000원이 좀 저항이었는데 얼마 전만 해더라도요. 지금 58,000원의 저항을 약간 뚫고 상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데요. 조금 좀 매출 올랐기 때문에 약간 다시 단기적으로 약간 숨고르기 한 다음에 재상승의 역할을 계속 할 거라 봐요.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조금은 쉽지는 않은 가격인데요. 한 3, 4개월 정도 두고 보면은 근처, 한 7만 원 근처까지도 조금 목표를 두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액토즈 소프트 봐드립니다. 3121님께서 액토즈 소프트 28,900원에 30% 사셨습니다. 향후의 전망, 손절가,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예, 일단은 뭐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게임주죠. 게임주에 어느 정도 테마적 성격이 강한데 일단은 지금 게임주는 어느 정도 끊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빨리 파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의미 있는 변곡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꼽자면 지금 29,600원 이 점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매물대가 조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갭을 못 메꾸는 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하락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6월 29일 날 자사주를 장외 처분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달 돼서 7월 27일 날 또 자사주를 만주 처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에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또 올려 타려고 했는데도 오늘 이제 간당간당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십시오.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는 IT나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의약품 쪽으로 다시 옮겨 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월요일 장이 시작되면 그때 매도를 꼭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7469님께서 S51 문의하셨는데요. 104,00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아, S-오일이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중국에 이제 수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얼마 전에 사는 걸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사는 업종을 보면은 LG화학, 그다음에 호남석유화학, 그다음에 이제 S-오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S-오일도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추가 매수에서도 좀 무방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장기선이나 단기선을 밑에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오일은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유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 마진도 지금은 좀 좋아질 것 같고 하반기 들어서는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540 하나님께서 STX 펜오션 문의하셨거든요. 4,100원에 사셔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부근입니다. 지금 자리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20% 들고 계신데 손절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네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손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무조건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지금 4,100원이죠. 4,1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좀 하십시오. 손절을 하시고 왜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업황이 첫 번째로 안 좋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제가 요거는 차트 자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차트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잠시만 좀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차트 자체가 상당히 이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뒤집어서 보니까 우상향 패턴이지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상태로 돌려서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시그널이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21선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두 번째 걸리고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했지만 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만큼 지금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날 뿐더러 업황도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90%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일단은 시장가로 매도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손실 아니시니까요. 판단을 잘 내리시고요. 이번에 삼성물산 봐드릴 텐데 두 분께서 보내셨네요. 삼성물산 9537님께서는 매수가가 72,400원이십니다. 30% 들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삼성물산을 62,0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종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72,000원에 사신 분 위주로 봐드릴 거고요. 62,0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께도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봐주십시오. 예. 삼성물산은 지금 입장에서는 손절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72,000원에 그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그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갈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예. 투자자분이 그 사신 가격이 저가가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건설은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수가 빠질 때는 그 목표 타겟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크게 매수를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간은 그 이제 저가가 됐다라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특히 이제 삼성물산은 그 자체 내로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군의 하나예요. 그래서 건설이 전반적으로는 경기 좋지 않죠. 업종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나름대로 이익을 꾸준하게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손절가는 별로 의미 없다. 지금 이 가격대가 얼마 전에 이제 6만 원까지 물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수도 지금 1,800을 다시 깰 일은 별로 없다고 봐요. 유럽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결하고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수는 있어도 1,800을 깰 거라고 보진 않고요. 삼성물산도 건설업에서는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 6만 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62,000원에 사셨던 분의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 한 6만 원에서 6만 한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잠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9월 달 되면은 요 박스권을 6만 5천 원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위에 상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7만 2천 원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7만 원 이상 그 정도 7만 한 뭐 500원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7만 원 이상을 조금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9월달 지나서 장이 다시 살아나는 국면에서는요. 그래서 7만 원에서 7만 1천 원 정도까지가 좀 바람직한 목표 가격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물산 중요한 건 손절가 의미 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건 아닐 거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삼성물산 두 분의 종목 함께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CU 메디칼입니다. 14,500원에 60% 들고 계시네요. 2687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의료 기기나 이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대신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절을 하십시오. 손절을 하시고 비중이 너무 큽니다. 60%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손절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단은 지금의 금액을 지켜야지 시장을 벗어나지 않고요. 다음에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요. 왜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공모를 한 상태였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추세 자체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상장 가격보다 더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뭐가 걸리냐면 여기서 한번 시세 자체가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변곡점을 뚫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하락 추세로 내려가다가 또다시 도전을 했죠. 도전을 했지만 또다시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N자형 파동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파동 자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맞고 다시 하락하는 N자형 파동입니다. 그래서 어째까지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하시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조금 갈아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노스 볼 건데요. 어제였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공모가보단 30% 높게 시초가를 형성해서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은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7576님께서 나노스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1,750원에 10%. 단기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좋겠습니까 하셨는데 제가 이 종목 상장되기 전에 종목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한테. 예. 사실은 이게 어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술적인 예. 분석은 좀 힘들겠어요. 예. 그럼 좀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있다든지 기업이 어느 정도 저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경험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평가하기가 좋은데 이러한 이제 신규 종목은 세력들, 예를 들어서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추락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신규 종목을 잘 안 해요. 제가 판단하기 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어쨌든 9,0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9,000원까지 다시 내려간다는 것보다는 바로 어저께의 그 오늘의 그 움직였던 그 1,300원 1,300원을 손절로 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원을 깨면은 다시 재저점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위로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땐 약간 탈려있게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세가 오늘 쉬어가는 국면인데 추가 상승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예.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 11,800원 전후 고까지 좀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위쪽으로는 제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밑에 1,300원을 일단은 손절로 놓고요. 예. 그게 이탈하지 아니랑 좀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마감한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겠죠.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모양은 된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정확히 선정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짐작했을 때 한 11,800원 정도는 진출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한국타이어 사신 분 계시네요. 한국타이어 사신 가격이 39,000원, 20%십니다. 더 빠질까 염려가 된다고 하시는데 9170님 종목 봐드리죠. 예, 지금 39,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100원 손해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하십시오. 오늘 계속 손절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그만큼 지금 종목군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고르기가 까다롭습니다. 왜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죠. 안정세로 돌아선다는 거는 그만큼 고무 가격 자체가 하락을 했던 시점에서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분기에 그만큼 고무 가격이 내려갔는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기대치 이하라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만큼 다른 넥센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금호 타이어 쪽에 국내에서는 좀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요 60%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가 요번에 실적이 잘 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넥센 타이어 쪽에 점유율을 조금 뺏겼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회사는 탄탄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탄탄한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타이밍으로 좀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조금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8466님께서 보내신 카프로 봐드릴게요. 카프로는 17,0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정수승 전문가님. 예. 뭐 카프로 자체 회사의 내용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양호하게 좋아질 그런 회사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가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처음에 제가 이제 분석했던 그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것도 이익이 뭐 200억도 나고 회사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요인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수급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아요. 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조금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카프로 자체는, 업종 자체는 어쨌든 경기 둔화,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기가 많이 식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경기에. 그래서 경기 둔화의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점이긴 합니다. 17,000원이면은 상당히 저점에서 사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은 경기 불황의 그늘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전저점이 15,000원이었기 때문에 15,000원을 깰 때는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번에는 그럼 깨서 내려왔잖아요. 요번에는 전저점이 얼마냐면 13,000원이에요. 올라갈 듯 해서 상당히 저점5에서 산 것 같다 하더라도 13,000원을 추가 저점을 또 깬다 그러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것이 일단은 기술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원체 경기 불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플러스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또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요. 저희 센투자플러스는 물론이고 서울경제TV를 KT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